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11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 2월이 된 회차입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좀 높아요. 세리에와 라리가로 구성이 돼 있는데 하나하나 좀 포인트 짚어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서 판단하셔서 좋은 마킹,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코모 대 피오렌티나의 경기입니다. 코모는 직전 나폴리 원정에서 치러진 코파 이탈리아 8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주중 일정으로 인한 피로도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연장전 없이 경기를 했고 실질적인 체력 과부하 가능성은 좀 낮은 편입니다. 거기에 이제 나폴리라는 거함을 꺾고 4강 진출을 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좀 필요하다 하더라도 기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뭐 가파른 상승세와 홈 어드밴티지 이런 거 생각한다면 코모 이번 경기 기대치 높습니다. 자, 피오렌티나는 직전 경기 토리노와의 홈 경기에서 점유율을 지고 파상 공세를 펼쳤음에도 2대2 무승부라는 아쉬운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인 리드 상황에서의 경기 관리 능력 부족이 다시 한번 발목을 잡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경기 중에 구두문두 손이 부상을 입어서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만약에 구두문두 손 결장한다면 이번 원정에서의 화력은 급격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시즌 이미 두 번의 맞대결이 있었지만 코모가 원정에서 두 번 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코모가 주중 일정을 소화했다는 변수가 있지만 현재 기세 홈어드밴티지 그리고 상대 핵심 공격수 부상 이슈까지 종합해 볼 때는 코모의 승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주중에 일정한 코모를 믿지 못하겠다. 지금 2연속 뭐가 됐든 무승부니까 나 무승부 찍을래 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승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라이오 대 AT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자, 라이오의 상황이 조금 복잡합니다. 직전 라운드 경기를 안 했는데 홈 구장의 잔디 관리 부실로 인해서 선수단이 보이콧을 했습니다. 자, 결국 이번 경기는 홈인데 여전히 잔디가 개선이 되지 않아서 레가네스의 홈 구장에서 치러지는 중립 경기장 경기입니다. 홈 어드밴티지 없고요. 여기에 이제 파테시스와 차바리아의 징계 결장이 이번 경기로 넘어왔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라요가 훈련장에서 찬물 나오고 청소 안 돼 있고 잔디 뭐 관리 안 해주고 이래서 선수단 방치로 인해서 팀 분위기가 바닥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래 쉬었다 이 느낌보다는 뭐 동기부여가 없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선수단의 지금 분위기가 꺼져 있어요. 자, AT 마드리드는 주중에 코파델레이 준결승에서 바르셀로나 상대로 4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또 이길 때는 확실하게 이겨주는 모습. 어디가 진짜 모습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거기에 이제 파블로 바리오스와 조니 카르도소 등 핵심 중원 자원들이 빠진 상황에서 휴식일이 타이트한 경기고 또 차주의 일정이 클럽 불리의 원정을 가야 됩니다. 조금 로테이션을 돌릴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스쿼드로 나올지 그 부분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AT 마드리드가 압도적인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요가 한 경기 쉬었다곤 하지만 보이콧 사태, 열악한 시설 문제, 오늘 레가네스 홈에서 경기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선수들의 심리적, 유체적 컨디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AT 마드리드의 원정에서의 경기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또 바르셀로나를 4대 0으로 이긴 이 기세가 좀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라이오의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어디서 반등을 할 것인가 좀 찾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먹고 맛은 과감하게 눌러주면 될 것 같고요. 로테이션 돌리고 조금 애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무승부 뭐 눌러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좀 어려운 회차라서 저는 여기서는 꼬마 승만 단일로 누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라치오 대 아탈란타의 경기입니다. 라치오는 주중에 코파 이탈리아 8강전에서 볼로냐 원정 승부 차이 끝에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패배 없이 좋은 기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직전 경기에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기 중에 부상을 입은 베테랑 페드로가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고 수비의 핵심인 로마뇰리마저 오늘 경기는 경고 누적 징계로 결장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부상 인원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라치오 지금 홈 강세 얘기하기 어렵고 타이트한 일정 소화하기에 스쿼드가 매우
열악하다, 지금 여유가 없다, 지금 한계 상황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아탈란타는 직전 경기 크레모네스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실리를 챙겼습니다. 전반전 내용은 괜찮았는데 후반전 내용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현재 팀의 핵심인 카텔라이가 부상으로 좀 공백인 상황이고, 스카마카 역시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100% 컨디션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치오 원정이 만만한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주전 공격진들의 화력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대응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자, 양 팀 맞대결 시에 상당히 타이트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현재 라치오의 빡빡한 일정과 핵심 수비진의 결장을 고려할 때 홈이지만 라치오 승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또 아탈란타 승을 막 얘기를 하기에도 카텔라에가 빠져 있고 스카마카가 100% 컨디션이 아니다, 뭐 결장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경기 내용을 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우선 눌러주고요. 어, 지금 라치오가 어떻게 저렇게 버티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탈란타가 주전 공격수들의 공백이 좀 안 보인다, 좀 메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면, 최근에 유벤투스전 승리 뭐 이런 기세가 이어진다면 뭐 아탈란타의 승리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승부 마킹 하든 아니면은 음,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일단 승부 마킹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탈란타 원정일 때 쉽지 않습니다. 일단 무 단일 하고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나중에 뭐 마킹 여유 있으면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세비야 대 알라베스의 경기입니다. 세비야는 직전 경기 지로나와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점 1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반전엔 다소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후반전에 교체 카드를 통해서 경기 주도권을 좀 가져왔습니다. 비록 이번 시즌 전체적인 전력이 고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핵심 자원인 아스필리쿠에타가 직전 경기에서 교체 출전을 했고, 뭐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고무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안정감을 되찾은 수비진과 홈 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은 세비야는 반등점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알라베스는 직전 경기 헤타페와의 홈 경기에서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경기를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력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팀 수비의 중심인 조니 오토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 결장이 확정됐기 때문에 최근에 수비가 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라베스의 원정 성적도 상당히 저조한 만큼 오늘 기대치는 높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상당히 팽팽한 양상을 보여오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는 호재와 악재가 극명하게 갈리는 시점입니다. 세비야는 아즈필리쿠에타의 합류로 수비 안정을 되찾을 것이고, 알라베스는 핵심 수비수의 결장과 원정 약세라는 뚜렷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비야 승 눌러줄 수 있는데, 만약 알라베스가 들어 누웠을 때, 그러니까 수비만 했을 때 과연 이번 시즌 세비야가 템백하는 팀을 공략을 제대로 잘 했던가 한다면은 그것도 조금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승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승무 두 개를 같이 마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승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인터밀란 대 유벤투스의 경기입니다. 인터밀란은 직전 경기 사스올로 원정에서 5대 0이라는 압도적인 대승을 거두면서 파죽지세의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주에 보데글림 원정 가야 되는 건 있긴 한데 일정상으로 19일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히 중원의 핵심인 차라노글루와 바렐라가 또 지금 훈련에 복귀를 해서 전력이 또 한층 강화가 된 부분도 고무적인데요. 기세와 전력 그리고 복귀 자원들 뭐 모든 지표들이 지금 인터밀란의 우세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벤투스는 직전 경기 라치오와의 홈 경기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경기력 하락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 선수들의 기복 또한 심해진 상태입니다. 특히 주포인 조나산 데이비스가 부진을 하고 있고, 수문장인 그레고리오의 컨디션 안좋도 직전 경기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두 경기를 5실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인터밀란전을 앞두고 이 치명적인 악재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차주의 챔스 일정, 이 갈라타사라이 원정이 18일 경기이기 때문에 이 2시 45분 요거 좀 쉽지 않습니다. 요 일정 준비해야 돼요. 자, 최근 맞대결에서는 유벤투스가 2연승을 기록하면서 앞서 있지만 현재 두 팀의 상황은 이때하고 좀 다릅니다. 유벤투스가 빡빡한 일정 속에서 경기력 저하를 겪고 있는 반면에 인터밀란은 최상의 기세에 부상 복귀자라는 호재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유벤투스가 좀 챔스 일정을 앞두고 전력을 다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는 걸 고려할 때 저는 이거 인터밀란 승 누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대 레알 소시에다드의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발렌시아 원정에서 다수의 부상 인원들이 있었음에도 로테이션 자원들의 활약에 힘입어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징계에서 풀린 비니시우스가 복귀를 하면서 힘을 이제 실어줄 수 있는데 다만 문제는 차주의 벤피카 원정을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은바페가 부상으로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고 해서 과연 이 챔스 1차전을 앞두고 리그 일정에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인가? 음바페 결장 확률이 좀 있어요. 그 부분 좀 생각해야 되고 홈 경기지만 주전들의 좀 컨디션 관리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자, 소시에다드는 직전 경기 코파델레이 준결승에서 1차전에서 빌바오를 원정에서 0대1로 꺾으면서 현재 3연승 그리고 11경기 연속 무패 행진이라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 내부 상황은 녹록치 않은데요. 공격의 축인 게데스의 부상 결장이 유력한 가운데 기존의 부상자들과 더불어서 브라이스 멘데스까지 징계로 이탈을 하면서 전력 누수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빌바오 원정 갔다가 이번 경기 또 원정인 만큼 일정 간의 타이트함도 있어서 요거 지금 이동 스케줄 짧은 휴식 기간을 과연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극복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소시에다드 상대로는 압도적인 상성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의 핵심 자원의 이탈과 체력적 한계 그리고 원정 부담을 고려할 때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요. 승을 찍어주는데 요거 무승부를 완전 배제 안 할 수가 없는 게 은바페가 갑자기 빠질 수도 있고 소시에다드가 뭐가 됐든 간에 지금 11경기째 안 지고 있거든요. 이런 기세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차주 일정 때문에 조금은 힘을 분할할 수도 있어서 요거는 무승부까지도 취향껏 좀 눌러주는 게 맞습니다. 다만 무만 찍을 것이냐 무만 찍을 것이냐는 좀 아닌 것 같고 무 아니면 승만 요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다음 경기는 7번 경기입니다. 우디네세 대 사스올로의 경기입니다. 우디네세는 직전 경기 최하위권 레체 상대로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후반 막바지에 역전골을 허용하면서 무너진 것은 현재 우디네세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카마라 그리고 자놀리, 아담 북사 등 주전급 자원들이 대거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지금 로테이션 뎁스가 없어요. 벤치에서 나오는 선수들의 볼륨이 좀 떨어지고 경기 막판까지 집중력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경기는 홈에서 치러지지만 전력 누수가 심해서 기대치를 높게 갖기는 어렵습니다. 자, 사스올로는 직전 경기 인테르와의 홈 경기에서 0대5라는 굴욕적인 대패를 당했습니다. 하위권 팀들 상대로는 2연승하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패배였다.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자, 이번 경기는 중원의 핵심이자 베테랑인 네마냐 마티치가 퇴장 징계로 결장하는 악재가 겹쳤습니다. 원정 경기라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사스올로 결장 있는데 고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는 사스올로가 홈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오랜 기간 이어졌던 우디네세전 무승의 고리를 끊어내긴 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사스올로가 원정이고 팀의 구심점인 마티치의 부재가 뼈아프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우디네세를 고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양팀 모두 이거 누가 이길지 감이 안 섭니다. 이거 그냥 무승부 찍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디네세도 전력이 안 좋고 사스올로는 원정이고 팀에 베테랑 플레이어가 빠져 있다. 그냥 무승부 찍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절반 왔고요. 어렵죠. 만만치 않은 회차입니다. 특히나 세리에랑 라리가 잔바리 경기들은 정말 매치업이 어려운데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잡고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판단하셔서 마킹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절반 가기 앞서서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8번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경기는 크레모네세 대 제노아의 경기입니다. 크레모네세는 직전 경기 아탈란타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최근에 4경기째 무득점하고 있는 부분은 끊어내긴 했지만 10경기째 승리가 없는 침체된 흐름은 여전히 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부상 이탈자들이 속출하면서 경기력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백업 수비수인 체체리니마저 경기 중에 부상을 입어서 오늘 경기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홈 경기임에도 반등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자, 제노아는 직전 경기 나폴리와의 홈 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8실점을 허용할 만큼 수비 라인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 부분은 분명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감독 부임 이후에 새로운 감독 부임 이후에 팀 컬러가 공격적으로 번명하면서 공격적인 퍼포먼스는 점점 활기를 좀 띄워주고 있습니다. 3득점, 3득점, 2득점 이런 경기들이 있죠. 자, 비록 최근 2연패 중이지만 강팀 상대로 득점을 기록했던 부분들 고평가할 수 있고 경기 주도권은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분명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자, 직전 맞대결에서는 크레모네세가 제노아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둔 바가 있는데요. 현재 제노아는 이 당시 제노아보다는 전술적 컨셉 자체가 완전히 좀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크레모네세가 극심한 부진과 부상악재에 시달리는 반면에 제노아는 패배 속에서도 확실한 공격 루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화력을 믿고 제노아 승 찍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제노아의 원정에서의 기복 보여주는 모습은 괜찮지만 굳이 무승부를 배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만 판단한다면 저는 승부 같이 찍어주면은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승부 같이 눌러서 최대한 구자를 좀 만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파르마 대 엘라스 베로나의 경기입니다. 파르마는 직전 경기 볼로나 원정에서 0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전력의 상승세로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지 않았고 팀 내 주전급 자원들이 여전히 대거 부상 이탈을 해서 스쿼드가 사실상 붕괴된 상태인 파르마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수비의 핵심인 트로일로가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 결장을 하게 되면서 뒷문의 불안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홈이지만 파르마 고평가기는 어렵습니다. 자, 엘라스 베로나는 직전 경기 피사와의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강등권 경쟁팀을 상대로도 지나치게 보수적인 그런 전술을 채택하면서 지금 이기는 방법을 완전히 까먹어 버렸는데요. 가뜩이나 주전급 선수들의 부상 결장이 이어지던 가운데 핵심 미드필더인 앙투안 베르네르마저 발목 부상을 입어서 경기 출전이 불투명해진 점은 치명적인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기력한 공격력, 원정 경기라는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베로나 고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꽤나 팽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는 파르마가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요. 양팀 모두 세리에서 하위권 수준의 경기력이기 때문에 승패를 예측하기 매우 까다로운 매치업입니다. 다만 베르네드까지 이탈한 베로나의 원정 부진을 파르마의 수비 결장 변수보다 더 아프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력 마킹은 무승부로 가는데 과감하게 가려면은 이 상황에서 파르마 승 아니면은 파르마 무 이렇게 단일 마킹 본인 취약권 해주시고 제일 괜찮은 건 승무 마킹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양 팀 다 수준 낮은 공격력이고 여기서 삐끗해서 승점을 드랍하게 된다면은 둘 다 치명적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경기 내용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엘라스 베로나 승은 없겠다. 그냥 파르마 승무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경기네요. 자, 다음 경기는 헤타페 대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헤타페는 직전 경기 알라베스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인대생 로메로와 베테랑 제네의 수비 호흡이 점점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알라베스전 이겼다 이거를 너무 고평가하기는 어려운 게 이거 상대가 너무 못해서 이긴 거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냉정하게 본다면은 헤타페가 이번 시즌 대응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드필더 마틴의 부상 결장이 유력하고요.
마요랄까지 여전히 자리를 비우고 있기 때문에 공격진의 파괴력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홈이지만 득점 기대치가 낮아서 헤타페 고평가하기는 어렵다. 자, 비아레알은 직전 경기 에스파뇰 원정에서 에스파뇰 상대로 홈에서 4대1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병행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경기력이 확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두 경기에서 그래도 6득점을 몰아치고 있는 화력은 팀의 사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원의 핵심인 토마스 파티가 팀의 훈련에 합류를 하면서 벤치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수비 라인의 불안 요소는 상존하지만 현재 무서운 득점 기대값을 저평가할 필요는 없다. 원정이지만 최근 공격력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대 맞대결 전적을 보면은 비아레알이 헤타페 상대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헤타페 특유의 거친 진흙탕 축구는 항상 비아레알이 상대로 좀 애를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아레알이 완벽하게 본궤도에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겨우 에스파뇰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헤타페의 끈질긴 수비를 뚫지 못할 경우의 수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는 비아레알 승을 가겠지만 이 원정 비아레알 헤타페 홈에서 버티는 힘 이런 거 생각한다면 무승부까지도 찍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두 개 같이 눌러야지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11번 경기입니다. 토리노 대 볼로냐의 경기입니다. 토리노는 직전 피오렌티나 원정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인상적인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너무 근데 좀 빡빡한 일정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요 정도 버텼다. 이거를 충분히 저는 고평가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경기는 좀 휴식일도 부여가 됐고 징계로 자리를 비웠던 니콜라 블라시치와 마테오 프라티가 동시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팀 전술의 핵심인 두 선수의 합류가 중원 장악력과 공격 전개 속도를 조금 올려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홈이기 때문에 토리노 평가 좀 높게 하겠습니다. 자, 볼로냐는 주중 라치오와의 코파 이탈리아 8강전에서 승부 차이 끝에 탈락하면서 심리적, 육체적 타격을 동시에 입었습니다. 최근 파르마라는 팀을 상대로도 패배를 하면서 전반적인 기세가 꺾인 상태인데요. 설상가상으로 전력의 이탈이 매우 심각합니다. 주전 수비수 리사케르 헤케미 부상 중인 가운데 백업 자원인 리카지오니스마저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포베가의 징계 결장과 주중 경기에서 부상을 입은 니콜라 모로, 루쿠미의 공백 지금 너무 많죠. 빠진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스쿼드로는 이 타이트한 원정 일정 버텨내기는 좀 버거워 보입니다. 자, 상대 전적에서는 최근에 볼로냐가 소폭 앞서 있긴 하지만 현재 양 팀의 지금 분위기 차이, 컨디션 차이는 극명합니다. 토리노는 악재를 딛고 전력이 정상화되는 단계인 반면에 볼로냐는 부상과 징계로 인해서 정상적인 선발 명단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메인으로는 전 토리노 승을 갈 것 같고요. 혹시나 볼로냐가 또 지금 안 좋은 스쿼드에서 그냥 내려앉았을 때 토리노가 이번 시즌 압도적으로 내려앉은 팀을 공략을 한다. 이런 부분 조금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토리노 승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승무 같이 눌러주면 될 것 같아요. 무만 먼저 찍는 거는 좀 내용이 없는 것 같고요. 우선은 토리노 그 다음에 무승부인데 일단 위에 마킹 많이 나갔으니까 이거 무승부 배제하고 저는 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는 레반테 대 발렌시아의 경기입니다. 자, 레반테는 직전 빌바오 원정에서 수비수 마투로의 이른 퇴장으로 인해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원정에서 4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끝까지 추격하면서 2득점을 만들어낸 부분은 분명히 고무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문제는 이번 경기인데요. 퇴장 징계를 받은 마투로와 핵심 수비수인 톨잔마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부상 인원들까지 더해진 레반테의 수비진은 사실상 붕괴 직전입니다.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비 스쿼드 구성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발렌시아는 직전 경기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홈에서 0대2로 패배를 하면서 아쉬운 결과를 남겼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스쿼드가 100%가 아니었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분명히 아쉬운 경기력이었고 발렌시아도 지금 전력 누수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포 휴고드로의 출전이 불투명하고요. 수비의 핵심인 폴키어의 부상 이탈에 이어서 호세 코페테까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됩니다. 공수 양면에서 좀 이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날카로운 경기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역대 맞대결로만 보면은 발렌시아가 근소한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두 팀 모두 주축이 빠진 채 잇몸으로 버텨야 하는 최악의 전력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 더비전인데 특유의 치열함은 있겠지만 양 팀 모두 무너진 스쿼드라서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요거는 무승부 찍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력을 평가하기는 어렵고 양 팀 다 지금 밸런스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과감한 선택들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나폴리 대 AS 로마의 경기입니다. 자, 나폴리는 직전 코파 이탈리아 8강전에서 코모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면서 안방에서의 탈락, 요 고배를 마셨습니다. 현재 나폴리는 컵대 탈락의 충격, 그리고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 그리고 콘테 감독이 경기 중에 심판들한테 욕했는데 이게 지금 사후에 걸려서 징계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징계 먹으면은 감독의 부재까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뭐 디로렌조, 맥토미니 공수의 핵심들이 이탈하면서 나폴리 스쿼드 붕괴돼 있는 상황인데 감독이 막 볼멘 소리 합니다. 이런 스쿼드로는 경기 못 한다고. 그래서 홈 경기지만 지금 타이트한 일정 다 생각한다면 나폴리 기대값 좀 낮은 편입니다. 자, 로마는 직전 경기 칼리아리 상대로 홈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겨울 이적생인 도니엘 말렌이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완벽히 적응한 모습을 보였고 무엇보다 파울로 디바라를 포함한 부상 자원들이 속속 팀 훈련에 복귀하면서 전력의 정상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원정이지만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진 나폴리를 상대로 좀 기세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 역대 맞대결 시에는 나폴리가 로마 상대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다른 얘기를 할 건 없습니다. 지금 나폴리가 너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나폴리 승 못 찍는다라고 한다면 로마 승,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나폴리가 리그 일정에서 홈에서 안 진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거를 반대로 틀어서 로마 승까지 찍는 게 어려워요. 그렇다면은 그럼 나폴리 승인가? 절대 아니죠. 지금 나폴리가 너무 부상 인원들이 많고 체력적인 타이트함, 로마의 지금 반등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승부 하나만 찍고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경기지만 명분상으로 무승부 찍을 수 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마요르카 대 베티스의 경기입니다. 마요르카는 직전 경기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3대 0 패배를 당하면서 원정에서 또 한 번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방으로 돌아온 이번 경기는 분위기가 다른데요. 최근에 마요르카는 홈에서의 견고한 느낌이 상당히 단단합니다. 홈발이 확실하게 있고 최근에 무리키가 절정의 폼을 과시 중이기 때문에 부상자가 많지 않은 최상의 전력으로 홈 어드밴티지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마요르카의 고평가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베티스는 직전 경기 AT 마드리드 원정에서 0대1 승리를 거두면서 컵대 패배를 완벽히 서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경기를 안토니가 골을 넣고 이겼는데 경기 마지막에 안토니가 부상 이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도 지금 만성적으로 좀 부상이 있었는데 달고 뛰었는데 이게 지금 100% 컨디션으로 못 뛰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스코, 로셀소, 암라bat 등 핵심 미드필더진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인데 안토니마저 조금 결장을 한다든지 100% 컨디션이 아니라고 한다면 원정에서 뭐 창의적인 공격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역대 맞대결 전적을 보면 이게 마요르카가 베티스 상대로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무리키의 뜨거운 득점 감각과 베티스의 심각한 전력 누수 그리고 홈 어드밴티지 이런 것들 본다면 단순 체급 차이만 본다면서 뭐 베티스 승 누르는 거는 저건 전 좀 어렵다라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앤서니의 출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경기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를 마요르카 승 정말 과감하게 간다면은 누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무승부 뭐 요런 것들 안토니가 나와서 막 부상 투혼으로 경기를 펼친다 이러면 무승부가 최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더블 마킹을 하고 마요르카 승부를 찍어주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평소에 비해서는 제가 마킹이 좀 많이 나간 편입니다. 그만큼 이번 승무패 회차는 승, 패, 막 누가 압도적으로 이긴다?
막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경기들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누가 빠진다, 누가 안 나온다 이런 부분들이 100%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 요 정도가 뼈대가 될 것 같은데 아마 2월이 한 번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참고하셔서 좋은 마킹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라이브 와서 물어보시면 답해 드릴 테니까 라이브 오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